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건설환경 플랜트공학부 박종훈 교수님 연구실에서 학부생으로 있는 박준영입니다. 여러분께 아두이노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잘 보시고 이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좀 이렇게 익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이 다음 보이는 링크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하셔야 돼요. 링크를 누르면 왼쪽 같은 창이 뜰 텐데 여기서 이제 OS에 맞는 OS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버튼 누르면 다 오른쪽 창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여기 저스트 다운로드 누르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고 설치까지 진행하면 이제 아두이노를 눌렀을 때 이 아두이노 창이 뜰 텐데 이 창은 이제 보통 아두이노 스케치라고 부르는 창이고요. 이 스케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추후에 더 살펴보겠지만 일단 여기서 기본적인 사항을 두 개 설명해 드리면 이 스케치 안에 이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하는 이 내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프로그램을 입력했을 때 이제 아두이노 보드에 업로드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그때는 이제 컴퓨터에 연결돼 있다는 전제하에 업로드 버튼을 그 해당 보드에 잘 맞춰서 입력해 주시면 이제 프로그램이 입력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매틀랩이나 파이썬, C 언어 같은 다른 언어를 공부해봤다면 아마 프린트문에 대한 존재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요. 이 아두이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프린트 문을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시리얼 모니터라는 걸 누르면 그 시리얼 프린트가 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스케치는 크게 이 셋업 함수와 루프 함수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얘네들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장비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다프룻, 블루프룻, NRF5840, 페더 익스프레스라는 그 장비인데, 그래서 이 보드에 맞춰서 이 환경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이후에 다른 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에 맞는 설정을 이제 구글링 하셔서 찾으시면 되고요. 오른쪽 아까 보셨던 이 아두이노 스케치에서 이 파일 위쪽 상단에 파일이 있거든요. 이 파일을 누르고 그 환경 설정을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이제 뭐 다른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설정이 된 내용들인데 저희가 사용할 보드를 위해서는 이 추가적인 보드 매니저 URL에 여기 보이는 이 HTTP부터 색깔칠해진 이 글자를 그대로 여기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파일에 들어갔죠. 이번에는 툴에 들어갑니다. 툴에서 제 보드 그리고 보드 매니저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뜰 텐데 이 자리에 이제 NRF52를 치고 네, 엔터를 눌러주시면 크게 한 3개 정도가 뜰 건데 제일 밑에 있는 여기 이 아다프룻 NRF52 바이 아다프룻 버전 뭐 땡땡땡 해서 있는 이 녀석을 이제 설치해 주시면은 기본적인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보드 매니저에서 설치한 결과를 이 툴에서 보드로 다시 들어가면 이제 아다프로 NRF4이 보드가 항목이 새로 뜬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새로 뜬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이 중에서 저희가 쓸 건 아까도 말했던 이 익스프레스 장비, 그러니까 이제 페더 익스프레스입니다. 밑에 메트로도 있는데 페더,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두이노 보드를 아마 컴퓨터로 연결을 하실 건데 컴퓨터로 연결을 하면 그 연결 결과를 이제 포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연결하기 전에는 활성화되어 있는 시리얼 포트가 없는데 연결을 하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괄호해서 어떤 종류의 장비가 연결되었는지 같이 함께 뜨기 때문에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클릭해 주시면 이제 여러분이 컴퓨터에 연결한 보드가 이제 프로그램이 업로드 될 준비를 모두 완료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이 핀이
그 USB 케이블 5핀인데 USB 케이블 5핀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전원만 공급해 줄 수 있는 케이블, 나머지 하나는 데이터 전송도 가능한 케이블. 그래서 전원만 공급할 수 있는 케이블을 지금 연결하시면 프로그램이 업로딩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사용하실 때 데이터 전송도 가능한 케이블인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이 아다프롯 NRF52840 장비에 대한 간단한 핀 설명 정도만 해드리면 우선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뒷부분은 이제 안 보셔도 됩니다. 납땜되어 있는 기판이 보여가지고 그런 건 따로 안 보셔도 되고 앞면을 보면 이제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요. 여기 LED가 이렇게 여기가 위쪽이랑 아래쪽에 LED가 보이고 여기 리셋 버튼이 보이고 대충 여기도 뭔가 이미지로 볼 땐 잘 모르겠는데 얘도 아마 LED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핀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정렬되어 있는데 이 크게 중요한 핀들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3V랑 GND는 플러스 전원과 마이너스 전원을 연결받는 핀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A0부터 A5까지 있는 핀은 앞에 A가 붙었는데 이건 이제 아날로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날로그 핀들이고 위에 똑같이 숫자가 부여되어 있지만 A가 안 붙은 녀석들은 이제 디지털 핀이라는 겁니다. 아날로그 핀과 디지털 핀이 뭐냐 하면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입력받는 핀들인데 그럼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는 뭐냐 모르면 이제 아날로그 신호는 이 크게 0부터 255까지 이제 숫자로 입력을 받는 핀들이고 그 위에 있는 디지털 핀은 이제 0과 0 아니면 1만 입력받는 이제 핀들입니다. 더 자세한 건 이제 여기 밑에 링크에 들어가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스크립트도 설치했고 하드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익혔으니 이제 실질적인 프로그래밍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좀 들여다볼 텐데 우선 이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스스로 코딩하기 전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파일 예제를 들어가시면 여러 이 예제들이 이미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딸려 들어왔던 내장 예제와 모든 보드 예제 그리고 보드 매니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추가했죠. 그 아다프롯 그 NRF52 장비들에 대한 그 환경을 그래서 그에 맞춰서 같이 딸려온 이 NRF52 장비들의 이제 기본 예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블링크 예제 아두이노 하면 사실 블링크 예제 LED가 켜지고 꺼지는 이 예제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대표적인 예제인데 이제 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누르시면 막 창이 길게 뜰 텐데 그 주석들은 제가 다 지워버렸고 지금 남는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만 나와요. 굉장히 짧은 일만 이제 남았는데 그리고 주석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적혀있는 글자들 있을 때 이제 이게 그 주석을 입력하는 그 주석을 의미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얘들은 이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다가 메모를 남길 때 사용하시는 거고 얘네들은 프로그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워버린 거고요. 이제 여기 보면은 보이드 셋업, 보이드 루프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여러 함수들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두이노 이 스케치에서 프로그래밍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이 셋업,
셋업문, 그리고 두 번째는 루프문인데, 차이가 뭐냐면 이제 전원이 공급되고 아두이노 보드에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이 업로드 되었을 때, 우선 프로그램은 제일 먼저, 아두이노 보드는 제일 먼저 이 셋업문 안에 있는 그 명령들을 먼저 처리합니다. 그리고 딱 한 번만 처리해요.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래밍이 이제 동작할 때. 그리고 이게 한 번 처리되면 이제 루프문으로 넘어와서 이제 루프문 안에 있는 이 명령들을 전원이 공급되는 한 계속 무한정 반복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초기화할 게 있고 반복해서 이렇게 측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때, 뭔가 초기화하는 그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이제 셋업 함수에서 많이 수행을 하고, 이제 초기화가 끝나고 뭔가 반복 계측을 해야 되는 그 문제들이 있으면 이제 걔네들이 루프문에 넣어주면 반복 계측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이 블링크 예제에 들어있는 함수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크게 지금 세 종류의 함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핀모드, 두 번째는 디지털 라이트, 세 번째는 딜레이. 근데 이 핀모드는 이제 여러분이 어떤 그 아두이노 보드상에서 어떤 핀을 사용할 건지 그 결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LED 빌트인 핀을 아웃풋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이게 사용이 된 건데, 이 LED 빌트인은 어떤 핀이냐 하면 이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D3 위쪽에 있는 빨간색 LED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LED 빌트인이라는 그 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핀을 아웃풋, 그러니까 LED를 깜빡거리는데 네, 사용하겠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라이트는 그 디지털 신호를 입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지금 LED 빌트인이라는 핀에 하이를 입력해 주면 하이는 1이죠. 그러니까 불이 켜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보면은 같은 디지털 라이트인데 LED 빌트인 핀을 로우로 해라. 그럼 이제 0이니까 불을 다시 꺼라. 이런 말이고요. 근데 지금 중간중간에 보면 딜레이라는 함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이제 뭐 1000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딜레이는 이 코드에서 그 다음 코드로 원래는 바로 넘어가는데 이제 그 사이에 간격을 주고 싶다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시간 간격, 일정한 시간 간격을 주고 이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싶을 때, 실행하고 싶을 때 이제 이 딜레이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딜레이를 안 넣고 디지털 라이트 하이랑 로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LED가 제대로 켜지고 꺼지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켜지자마자 꺼지고 꺼지자마자 루프로 다시 돌아가서 켜지고 해버리니까 빛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데, 이제 그 사이에 켜지고 나서 1초 쉬고 꺼지고 나서 1초 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하면 그 결과를 좀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되게 많이 쓰이는 함수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왜 1000을 넣었냐 하면은 이 단위는 지금 밀리세크 단위예요. 그래서 1000을 넣었을 때 이제 1000밀리세크니까 1초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여러분이 500을 넣으면 0.5 세크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약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그냥 세컨드 단위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한 5초 정도 쉬게 하고 싶어 하고 5를 넣으셨다가 0.005 세크, 5ms만 쉬고 바로 넘어가서 아마 LED가 꺼지는 건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할 수 있어요. 핀 모드, 뭐 디지털 라이트, 딜레이 지금 함수 3개 보여줬는데, 얘네들은 그 어디서 나온 코드냐 하면 이제 밑에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다음과 같은 창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아두이노가 기본적인 함수들을 여러 가지 이미 구현을 먼저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안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여기 기본으로 제공되는 함수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면 되고,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 프로그램을 새로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두이노가 제공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명령을 내리고 싶을 때
여러분이 직접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 거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전에 약간 앞서서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 되게 경로 문제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곤 해요. 왜냐면 모든 이 라이브러리며 뭐 스케치 폴더며 뭐 다 딱 폴더 하나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때 이 경로 문제로 여러분이 분명히 뭔가 라이브러리를 다운받고 코드를 작성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내가 작성했던 코드인데 못 찾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경로에 대한 그 위치를 미리 알아두면, 그 파일의 위치를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프로그램을 이제 그냥 정상적으로 설치를 하셨으면 대부분의 컴퓨터에선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서 이 라이브러리들이 분배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기본 라이브러리들이 저장된 경로입니다. 걔네들이 이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다음과 같은 경로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제 컴퓨터마다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스탠드 라이브러리 경로는 한번 확인하고 어디 따로 뭐 스티커 노트 같은 거 켜가지고 스티커 메모 이런 거 켜서 이제 경로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라이브러리 관리할 때 그 어디 있는지 몰라서 헤맬 일이 없으니까 네, 메모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디노가 제공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따로 이렇게 추가하신 라이브러리들은 이제 유저 라이브러리, 보통 아이와 같은 경로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으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작성했던 이 아두이노 스케치, 이 스케치 폴더들은 이제 또 C에서 뭐 사용자 윈도우 문서 아두이노를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 라이브러리 관리나 스케치의 관리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걔네들에 대한 언급을 잠깐 드렸고요. 그 이후엔 이제 이 아두이노 IDE, 통합 개발 환경의 약자인데요. IDE는 통합 개발 환경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두이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이 셋업 함수 그리고 루프 함수, 루프본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프로그래밍을 처음 업로드하면 셋업 안에 있는 코드들이 딱 한 번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 루프 안에 있는 함수들이 계속 리핏 반복해서 돌아가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이제 그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기본 함수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어떤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싶거나 또는 여러분이 스스로 작성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싶을 때 이제 여기 위에 보이는 것처럼 샵 인클루드라는 것에서 이제 그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이 아두이노 스케치 안에 포함시켜 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 이 .h는 이제 헤더 파일의 확정자명인데, 이 헤더 파일들은 이제 이 아두이노 스케치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고 프로그램 내부를 어떤 프로그램인지 보려면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프로그래머스 노트패드나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네, 설치하셔야 이제 저런 헤더 파일 확장자를 이제 열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링크를 제가 넣어놨는데 이 링크 들어가셔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되고 둘 다 뭐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노트패드는 이제 용량이 작아서 좀 가벼운 프로그램이고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제 용량은 꽤 나갑니다. 이게 몇 기가 될 텐데 이제 얘는 제공해주는 이제 환경이 좀 많이 편해가지고 네, 무겁지만 좀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네, 각자 사정에 맞는 프로그램 하나 다운받으시면 이제 저희가 궁금했던 이 헤더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헤더 파일이 네, 뭐라고 했죠? 그 아두이노에서 제공하지 않지만 사용하고 싶은 어떤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지금 내가 작성하고 있는 이 코드에 넣고 싶을 때 이렇게 샵 인클루드를 해서 적어주면
이 프로그램 안에 포함이 돼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헤더 파일과 CPP 파일을 약간 살펴볼 건데, 앞에서 저희가 이 외부에서 작성한 어떤 함수들을 내 스케치 안에서 사용하고 싶을 때 헤더 파일을 샵 인클루드 한다고 했는데, 이 헤더 파일은 사실 CPP 파일과 항상 함께 돌아다닙니다. 이 CPP는 이제 C++, C++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의 양식에 맞춰 사용된 프로그램이다 라는 의미고요. 이 확장자 CPP의 의미는. 그래서 헤더 파일은 항상 CPP 파일과 함께 다닙니다. 이 헤더 파일은 사실 CPP 파일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 놓은 그런 그 프로그램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뭐 nrf 셋업이라는 함수, 뭐 adding이라는 함수, multiply, downsampling, 뭐 calculate average, 뭐 find next 이런 여러 가지 함수들이 지금 tutorial.h 파일 안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CPP 파일에서는 이 각각의 함수들이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장소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헤더 파일과 CPP 파일을 따로 분리해 놓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외부 아두이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외부 라이브러리들을 지금 제가 사용하려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을 해봤어요. 이제 뭐 밑에 스크롤 내리면 쭉 있는데, 이제 걔네들을 제가 다음 슬라이드들을 이렇게 분할해서 넣어놔가지고 약간 보기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아마 이 동영상을 볼 때는 이 기본 스케치 파일들을 아마 다 가진 상태에서 들으실 거라, 네, 좀 더 보기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 여기까지 일단 잘라놨는데, 그러니까 셋업이랑 루프문이 있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실행 후 딱 한 번만 돌아가는 셋업까지 지금 잘라서 보는 거고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샵이 붙은 코드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매크로라는 녀석들인데, 사실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 작성한 스케치 프로그램이 보드에 업로드 돼서 이제 바로 실행되기 전에 한 단계 거치는 단계가 있어요. 바로 이 샵이 붙은 매크로라는 녀석들을 먼저 한번 읽어줍니다. 왜냐면 얘네들에서 얘네들을 먼저 읽어야 이제 여러분이 뭐 아까 봤던 것처럼 뭐 nrf 셋업, 얘는 지금 tutorial.h 이 파일 안에 지금 정의가 되어 있던 함수였죠. 그래서 이 nrf 셋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tutorial.h를 컴퓨터가 먼저 알고 있어야 이제 얘가 와도 아 그래 내가 알고 있는 함수지 하고 뭐 올바르게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뭐 샵을 붙여서 매크로라는 매크로 함수들을 먼저 이제 실행해주곤 하는데, 네, 그래서 이 샵이 붙은 얘들 매크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 샵이 인클루드 이제 말 그대로 헤더 파일을 지금 내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겠다 그런 의미고요. 이 디파인은 이제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fir 언더바 프린트라는 얘를 얘가 있으면 이제 이런 글자는 무조건 1이라는 값으로 정의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뭐 플로트, 뭐 인트 뭐 이렇게 있는데, 그 플로트는 실수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어떤 그 자료 구조고, 인트는 이제 인테저, 정수를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썸이라는 변수가 이제 플로트형, 그러니까 이 썸이라는 변수에다가 나는 실수를 넣고 싶어. 그럴 때 이제 플롯을 사용하면 되고, 뭔가 이 cnt라는 변수에다가 정수를 넣고 싶어. 0, 1, 2, 3, 마이너스 4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럴 경우는 인트를 넣어주시면 되고, 지금 이 익스턴이라는 글자들이 지금 이 인트랑 플로트 앞에 붙어 있어요. 이 익스턴은 어떤 의미냐면 이 이런 변수들이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헤더 파일로 추가했던 이 다른 어떤
폴더들 안에서 정의된 변수들인데 그 변수들을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셋업이랑 루프문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 녀석 뭐 이 매크로들은 그렇다 쳐도 얘네들은 지금 이 셋업이나 루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얘네들은 뭘까요? 얘네들은 이제 전역 변수라는 것들로 이 셋업 안에서 만약에 뭐 이런 플롯 여기 있는 플로트 썸을 이 셋업 안에서만 넣었다면 사실 이 썸이라는 변수는 지역 변수로서 이 로컬 베리어블 그래서 이 셋업 함수 안에서만 이제 인식할 수 있는 변수가 되고 이 셋업문을 빠져나가면 이제 썸이라는 함수는 이제 지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셋업이나 루프만 밖에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얘네들이 이제 전역 변수라고 해서 글로벌 베리어블 그래서 여기 있는 썸은 이제 셋업에서도 알고 있고 이 루프문에서도 알고 있는 그런 변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셋업문과 이 루프문을 넘나들면서 어떤 동일한 변수에 대한 연산을 해주고 싶을 때 이렇게 전역 변수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셋업 안에 있는 코드들을 확인해 볼 건데 지금 제가 아까 드렸듯이 이렇게 껍질 두 개 있는 건 이제 주석 처리하겠다. 이게 이제 지금 put yourself setup 코드 here for once는 이제 주석이 된 글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얘는 컴퓨터가 인식하지 않습니다.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이제 출력을 할 때는 시리얼 출력이라는 걸 사용해요. 아까 제가 예를 들면 시리얼 모니터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시리얼 모니터에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시리얼 프린트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리얼.begin 이거는 기본적으로 꼭 넣어줘야 되는 함수고 이 함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까 제가 링크로 올려드렸던 아두이노 홈페이지 기본 그 함수들에 대한 그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더 정확히 알 수 있고요. 적용하는 측면에서만 말하면 이 시리얼점 비기는 하고 이 숫자를 넣어주면 이제 되는데 이 숫자는 이제 버들이 그러니까 통신 속도예요. 그래서 이 안에 뭐 9,600을 넣을 수도 있고 뭐 38,400 뭐 이런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 할 텐데 이제 저는 이제 11만 5,200을 넣었고요. 여기 나중에 시리얼 모니터 화면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이걸 누르면 이제 어떤 숫자들을 넣을 수 있는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고 이제 딜레이 하면 아까 0.5초 잠깐 쉬었다가 이제 nrf 셋업 함수를 실행하는데 nrf 셋업 함수는 처음 보잖아요. 처음 보니까 처음 보는 애들은 이 매크로에서 샵 인클루드 해준 이 헤더 파일 중에 어디 한 군데에서 지금 정의가 된 거라는 의미고요. 이 경우는 지금 이제 tutorial.h 이 파일 안에 정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더 파일에 지금 그 화면 일부를 제가 캡처했는데 nrf 셋업이라는 함수는 뭘 하냐 이 serial.print hello adafruit이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고요. 지금 보면 이 serial.print를 해도 되고 serial.print ln이 있는데 이 ln은 뭐냐면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문자를 출력한 다음에 그 엔터하고 다음 줄로 넘어가라 그런 의미고 만약에 이제 이 ln이 없으면 이 다음에 나오는 시리얼 프린트는 이제 이 adafruit 바로 이 다음부터 이제 입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